이동형은 나도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아버지도 여기서 월급 받고 있지라고 얘기합니다. 이상은 회장은 월급 사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의 아들이 실토했고 결국은 돈이었습니다. 다스 수사는 정치보복이 아닙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일가의 돈만을 위한 비루하기 짝이 없는 사람 관리가 불러온 내부 고발자의 양심선언에서 시작한 수사입니다. 네, 직격 인터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주 최측근이죠. 실세 대변인으로 불렸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요즘 좀 바쁘시죠? 예, 본의 아니게 바쁘게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요즘 심기가 어떠신지요? 편안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예. 그래도 워낙 낙천적이시고 그래서 덤덤하십니다. 사실 요새 회의 와서 이런저런 지난번 의견도 회견할 때 보니까 조금 예. 감기도 걸리신 것 같은데 괜찮으신지요? 요새 감기 걸린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약간 목이 좀 잠겨 있는데 예. 오늘 회의는 안 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예. 자, 근데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형님이시죠? 이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또 검찰에 소환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야 사실은 이제 검찰과 법원에서 밝혀질 일이고 방금 아까 이제 우리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이시죠? 예. 그분의 지금 코멘트를 들었는데 네네. 제가 요 얘기를 먼저 잠깐만 하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 좀 너무 언론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적폐청산이다 정치보복이다 하는 논란은 참 부질없는 것이다. 말장난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예. 저희가 왜 대법원에 가면 이른바 정의의 여신상 바로 눈을 감고 그렇죠. 있는, 저희는 이제 눈을 뜨고 있는데 보통 다른 나라들은 안대를 하고 이 천칭 저울을 달지 않습니까? 이른바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지금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무슨 4대강 하다가 댓글 수사하다가 안 되니까 또 이제 다스 하다가 또 지금은 이제 특활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예상컨대는 이거 하다 안 되면 보나마나 이제 사찰 문제 들고 나올 거다 했더니 오늘 아니나 다를까 또 국무총리실 과거에 있었던 여당 어떤 분이 의원께서 폭로라고 또 얘기하셨죠.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을 감옥에 넣을 때까지 털겠다. 그것도 지금 거의 옛날 조선시대 용어로 하면 삼족을 지금 다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형제, 삼형제가 친척, 인척. 그렇게 돼 있죠. 아니죠. 지금 다스나 이런 거 보면 친인척까지 다 뒤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변 지인들까지. 그러니까 거의 이 삼족을 멸하겠다는 지금 용어가 새삼 생각이 날 정도로 가고 있는 이거를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하면 이걸 한국어 사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특수활동비라는 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그게 청와대로 흘러간 거는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저희도 사실 이명박 대통령께 여쭤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워딩. 바로 그런 거를 갖다 쓴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몰랐다는 것을 제가 그래도 아까 모두의 과분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세 대변인이고 대변인 홍보수석을 입이라고 불리셨죠. 2년 반을 있었는데 그런 시스템이 있다는 거를 제가 그래도 명세 기자 출신인데 저희 적어도 이 청와대 비서실 안에서는 일체 없었다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특히 일하는 범위 안에서는. 이 수석께서는 혹시 특활비라는 거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없죠. 왜냐하면 그거는 저희가 임기 초부터 아무래도 돈이 좀 많이 드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 정보, 이렇게 대외 접촉이 많으니까. 돈 없다고 맨날 얘기하면서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이런 얘기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총무수석, 총무부자가 비서실에 과거에 다 감옥들 많이 갇혔잖아요. 그런데 아니 감옥 갈 각오로 돈 만들어다가 우리 일하게 나눠줘야지. 이게 뭐냐 그래갖고 그때 오죽하면 옆에 수석실에 남는 돈. 아무래도 이제 불용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땡겨 쓰고 그랬는데 아무리 거기에 돈이 들어왔으면 그래도 몰랐겠습니까? 그래도. 근데 너무나 부속실 같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다 알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에 계시던가. 물론 이제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나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만 보면 일단은 돈을 받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현재 김백준 수석도 저희가 알기로는 검찰 가서 지금 돈 받은 사실 없다. 그런데 김유중 비서관은 다 지금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저희 국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보실 때는
설득력 있다 이렇게 예. 받아들이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네. 또 아픈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우선은 그 검찰이 처음에 얘기할 때 이거 뭐 검찰하고 무슨 저 논박을 하는 것처럼 돼버렸습니다만 그러나 예. 이거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야 예. 될 것 같아요. 할 때 그 처음에는 강연이 이 무속실장에게 줬다 했어요. 그건 아니라고 김희중 비서관이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네. 그다음에는 그 장 팀장이라고 예. 저 김일옥 그 여사를 시집 오기 전부터 쭉 이제 집안일을 돌봐줬던 네네. 그분에게 줬다 그랬는데 대질신문 했는데 아니라고 밝혀졌어요. 그러더니 이제 또 부속실에 그냥 행정관 이게 줬다. 예. 근데 그것도 대질신문 결과를 저희가 들은 바로는 돈을 받았다는 그 증언이 엇갈려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검찰은 마치 그게 들어간 것처럼 지금 기사도 나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이제 사실은 뭐 지금 명품 쇼핑했다는 얘기까지 거꾸로 지금 나오고 있고 심지어 오늘 뭐 우리 원세훈 원장 부인도 뭐 어디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예, 뭐 개수기까지 와서 무슨 현금을 10억 원을 개수기 동원해서 현금을 다 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본인이 다 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뭐 이거 저 같은 경우도 아직 검찰에 안 불려갔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검찰에서 제가 90 몇 번이나 그 김재철 MBC 사장과 전화하신 게 있죠. 네. 아니 전화한 게 아니에요. 영수증이 나왔는데 이게 제 밥값 내준 거고 만난 거다 이래서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습니다. 김재철 사장하고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전화해서. 그렇게 증언을 했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물어보길래 만난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이런 식으로 먼저 흘리고 쫓아가면서 또 그 여론몰이 수사하고 하는 행태랄까요? 그거는 좀 고쳐야 한다. 이렇게 차제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이 그러니까 언론 보도죠.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 이야기한 건 없습니다. 아직 확인 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검찰의 일종의 그 취재원이 있어서 그게 하나씩 둘씩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박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그 김희중 비서관이 증언하는 바 아니면 검찰에 가서 말한 바에 의하면 여하튼 뭐 국정원에 돈이 들어온 것 같다라는 심증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김희중 비서관 아주 최측근이었는데 이런 식의 발언을 했을까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로서도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짐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 마음 그 옛말에 있듯이 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을 알겠습니까마는 어쨌든 간에 그 특히 정도원 의원이 옆에서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더 증폭됐던 뭐 조화도 안 보냈다. 그다음에 무슨 뭐 아무도 찾아보지도 않았다. 저도 갔었거든요. 그리고 그 본인도 물론 상가 부인상 때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무슨 곡절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것도 뭐 무슨 연유가 있는 것인가 하는 좀 걱정들을 하죠. 그러나 이제 저희가 그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 처경이나 처지가 사실 좀 답답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뭐 결국 밝혀질 것입니다만은 왜 저렇게 그 진술을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사실은 좀 걱정들을 많이 하죠. 저 안타깝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정도원 의원은 왜 이렇게 독하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악담이랄까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법적 대응까지도 뭐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정도원 의원에 대해서요?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그 김희중 씨 그 부인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정도원 의원은 구치소에 있었어요.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데 뭐 조화도 안 보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그런 얘기를 해서 아무도 또 안 가봤다. 그 부속실 직원들이 3일 내내 지키면서 그건 본인이 얘기했죠. 김희중 비서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근거 없는 얘기를 해서 그 여론을 악화시키는 그런 기름에다가 무슨 불에다 기름 붓는가 같은. 자, 근데 그 대목 전에 납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대선 과정에서 이야기도 좀 정도원 의원이 했습니다. 그 뭐 아주 고비가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당선된 다음에 무슨 다른 특활비로 메꿔줘야 될 그런 게 아니었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죠? 지금 나오는 많은 얘기들이 사실은 뭐 그렇지 않았겠느냐.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뭐 비슷한 반론을 했습니다만 그 이상득 의장 부의장이 1억 원을 받은 것은 당시에 뭐 인도네시아
이 사건 특사 들어왔을 때 호텔 사건이 그렇죠. 하나 있었죠. 그것 때문에 국정원에서 여권에서도 네. 퇴진론이 나오니까 예. 무마하기 위해서 예. 상납한 것으로 본다. 이게 검찰 얘기예요. 예. 근데 그거는 짐작일 뿐이고요. 이 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를 하신 것 같던데요. 그 원세훈 그렇죠. 원장 사퇴는 왜냐하면 본인이 와서 예. 두세 차례 아. 힘들어 이제 못하겠다라고 사의 표명을 했는데 무슨 로비를 예. 하겠느냐라는 네. 말씀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예. 어쨌든 그것도 물론 이제 밝혀지겠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거듭 얘기하지만은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적폐청산도 좋고 네. 뭐 역사 바로 세우기도 좋고 예. 명분이 무엇이든 간에 정권 초기에 어떤 차별화를 하는 거는 이해합니다. 예. 그러나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형평이 맞으려면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정말 이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려면 예. 그 노무현 그 정부 때 있었던 1심의 사건 기억하시죠? 예. 1심의 간첩단 사건 때 네. 김승유 당시 국정원장이 물러나셨잖아요. 예. 근데 당시 그 수사가 확대돼서 뭐 청와대 턱 밑에까지 386 참모들에까지 이를 것 같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네.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경질했다. 예. 그거 제가 보기에 국정원 서버에 다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해야죠. 그건 네. 국기문란 사건 아닙니까? 예.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뭐 이미 작년에 그 연말에 자유한국당에서 네. 국정조사하자고 제기했는데 뭐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예. 근데 자, 그 김만복 국정원장 때 예. 3천만 달러 인출한 거는 확인이 됐어요. 예. 2천만 달러 아프가니스탄 인질 협상하는데 갖다 줬어요. 예. 1천만 달러 어디 갔는지 규명이 안 됐어요. 그것도 국정원 서버에 있습니다. 조사하려면 그런 것도 같이 해야죠. 그 100억이에요. 국정원 예. 특활비를 예. 만약에 그것이 북한에 갔다면 그거는 무슨 우리끼리 무슨 돈 좀 나눠 쓰간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국기문란 사건이죠. 자, 뭐 지금 이수석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네. 여하튼 뭐 지금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또 검찰 발로도 막 예. 유언비어처럼 나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명품 쇼핑 마찬가지 예,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 말씀하신 예. 취지는 여하튼 그 형평성 있는 수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걸 같이 밝혀야지 왜 예. 그 이명박 정권 때 것만 하느냐 이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겠는데요. 네. 그래서 보수 야권에서는 일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활비라는 게 약간 관행처럼 쓰였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세요? 그 전에. 사실은 그건 뭐 과거에는 예. 물론 그런 논란도 이제 저희 기획까지 들어왔었지만 예. 이 국정원장들이 여야 정치인들을 만나면 네. 의례적으로 이렇게 그건 뭐 상납이라고 할 수는 없고 뭐 용돈 예. 제공했다 네. 하는 얘기들이 있었고 또 예. 어느 부분은 사실인데 저는 제가 그 지금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네. 지금 현재 여야 유력 정치인 이름만 대고 알면 알 수 있는 예. 그런 분들 중에서도 지금 특활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런 것도 그럼 수사를 해야죠. 차제 그러니까, 밝히시면 안 될까요? 아시는 내용들? 그거는 이제 매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네. 뭐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밝히는 건 적절치는 않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여기 이 전 대통령 주변 계신 분들이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뭔가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전현 정권, 그러니까 전전 정권과 현 정권과의 그 마찰 내지는 네. 충돌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거 국민들이 굉장히 좀 불안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그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굳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까지 하면서 해야 되겠느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건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은 이 금도와 이 금도의 문제겠죠. 예. 그러나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네. 그냥 상괴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결국은 그런 이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예. 그다음에 분명히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자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예.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이 정치 보복이 분명한 예. 이런 일 하지 말라고 그러실 것이 분명하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조금 임기도 벌써 1년 지나가는데 네네. 언제까지 이렇게 형평성 잃은 그 과거 파헤치게 예. 매몰될 것인지 네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원래 역사의 책에도 써 있는 건데 예. 완장을 차면요 자기네가 알아서 원래 보복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어떤 부분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 전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거에 대해서 분노한다라는 물론 표현을 뭐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 본인께서도
아름다운 복수를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건 아름다운 복수가 아니고 아주 졸렬한 복수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물론 뭐 그 대통령이 그런 분노란 단어를 입에 올린 게 적절했냐 아니냐를 떠나서 네. 중요한 거는 바로 어떤 부분에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하지 말라 그래야지. 예를 들면 네. 지금 그 검찰의 라인업이나 예. 청와대 안의 라인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아,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그냥 놔둬도 예. 정치보복하러 대들 사람들이 뻔한 분들이 임명해 놓고 네네.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라고 그런다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예. 옛날로 치면요. 네.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그 적절한 이 당사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 예. 자리에 있을. 예. 자,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에게 물어봐라. 다른 사람 하지 말고 그랬는데 그 어떤 기회를 만드실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검찰에 나가서 이야기하겠다는 그런 것입니까? 아, 그거는 이제 그 어떤 경우에도 네. 모든 것은 나의 책임이다. 내 재임 중에 벌어졌던 일은 예. 뭐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예.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네. 그 책임지는 일에서 내가 비겁하게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요. 네. 대개 아까도 삼족을 뭐 멸한다 이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했습니다만은 예. 대통령을 겨냥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련의 말하자면 수사 때문에 예. 표적 수사 때문에 사실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표시하신 겁니다. 물론 뭐 지금 뭐 2단계에서 뭐 네. 검찰에 나간다 안 나간다 하는 예. 거는 너무 성급한 일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갈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그런가요? 예. 그러나 검찰은 포토라인에 꼭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글쎄 요새 뭐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 보면 예. 뭐 잘 믿기가 어렵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자, 그 김용희 여사 명품 논란. 이 과거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의 논두렁 시계와 비슷하게 흘러간다. 명품 전혀 가지고. 비슷하지 않죠.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예. 그것은 사실은 팩트가 있는 것이 과장됐던 것이고 네. 이것은 전혀 팩트도 입증이 안 된 것을 지금 뭐 검찰이 했는지 모르지만 언론 플레이가 먼저 나와서 일단 저희가 고소를 했죠. 예, 고소하셨죠. 김용희 여사 측에서. 그러나 명품 쇼핑했다는 아무 증거도 없어. 왜냐? 아니 돈이 들어간 증거가 아직 안 나왔는데 네. 뭘 갖고 명품 쇼핑했다는 게 먼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다만 알겠습니다. 예. 뭐 벤치마킹을 한 것 같아요. 일단 망신을 주겠다. 그건 뭐 예, 예. 좋은 걸 배워야지 그렇게 나쁜 거를 네. 반복하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또 이 전 안타깝습니다. 대통령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런 그 본인에 대한 수사를 사실은 이게 턱 밑까지 온 것 아닙니까? 아니요, 뭐 턱밑까지 왔다는 거는 그냥 언론의 관측이고. 네, 큰형 뭐 다 조사, 아니 아무것도 지금 조카까지 다 아무것도 지금 예. 쉽게 하면 입증된 게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혐의로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희가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전 국민이 좀 궁금해하는 건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 주주 거죠. 그 가족 기업이니까. 그리고 예. 그 말씀 잘 하셨네요. 예. 이건 진짜 희대의 난센스입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아니, 자, 본인 게 아니라고 하고 네. 본인 거란 증거가 아무 곳에도 없고 예. 그다음에 또 가족들이 기업을 운영해 왔고 설사 뭐 이런저런 무슨 뭐 시중에 떠도는 얘기처럼 의혹이 있다 한들 예. 그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런 이 대규모 인력이 검찰 인력이 동원돼서 수사 벌이는 나라가 동서고금에 있을까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하튼 국민들이 다스에 대한 의혹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뭐 검찰 수사로 다들 한꺼번에 의혹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 결국 그 검찰도 다스가 누구 건지 입증할 길이 없을 겁니다. 왜냐? 네. 주주 거죠. 이전 대통령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 물론이죠. 알겠습니다.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에 저희도 그 농담 비슷해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예. 아, 이거 차라리 내 거라 그리고 다시 찾아올 길이 없을까요? 그 찾아올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알겠습니다. 예. 예, 이전수님 좀 고맙습니다. 네. 네.